안녕하세요.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은 저기 뒤에 어떤 쌤이 초콜릿 한 개 줄 거예요. 초콜릿 한 개 줄 거니까 열심히 듣고 좀 호응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나라에서 우리 불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대처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2층, 3층에 있을 때 불이라면은 어디를 가면 안 되죠? 어디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뭐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하라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2층, 3층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단으로 못 내려오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TV에서 장애인이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나라 정책이라고 화재 대피 요령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피하라는지 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들으시는 여러분 같이 여러 사람들이 말을 옮겨 주실 거고 그걸 또 옮긴다 보면은 나라 정책하시는 사람들이 들으시고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준비해봤고요. 넘길게요. 자,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넣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넣을 수 있나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맞죠? 근데요, 제가 예전부터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더불어함께석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네 강의에는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말해야 되잖아요. 주제는 이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제목으로 바꾸면서 알게 됐어요. 이 주제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으려면은 너 떨어진 곳이 안전하게 책자할 곳이 있다는 게 알면은 절벽에서 손을 놓을 수 있죠. 그처럼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린 절벽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인식을 바꿔서 제대로 안되면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것처럼 장애인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넘어갈게요. 자, 장애인을 부를 때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즘에 맞는 표현이 장애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장애우의 우자가 어두자예요. 할아버지 거라는데 존칭어를 쓴다 해서 장애우님 이래가지고 님이라는 존칭어를 붙었잖아요. 근데 우라는 말이 어두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지구라고 부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는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차란 말이 있는데 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89년도까지는 맞는 표현이었어요. 89년도에 장애인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자의 자체가 놈자자예요. 우리 놈을 누구에 붙이죠? 어떤 사람한테 붙이죠? 나쁜 놈.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의 자체가 어감이 안 좋다 해가지고 사람인 자를 써가지고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미장애인,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장애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장애인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인 저는 비정상,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맞죠? 이러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생활하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생활하는데 장애우를 쓰시는 분도 어쩌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장애자 하나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37이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거기서 되게 어린 축이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 아니에요. 이 표현 써야 돼요. 라고 말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리니까 어떻게 딱 잘라가지고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까? 자, 장애인 중에도 이렇게 일반인 같은 엉덩이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 표현을 정확히 아시고 나중에 성장하셔서 정확한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네. 시간이 되게 없어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 안쪽이라 가지고 제가 내 장애를 어떻게 얻었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그건 알아서 상상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게 강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2000년 3월 5일날 뇌출을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날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자취방을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날, 졸업을 입학식을 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처음에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장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적 믿고 날뛰다가 놀다가 고3이 돼가지고 망해버립니다. 그게 너무나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제가 또래 위에서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수학으로 뭘 좀 해보겠다고 고3 생활을 마쳤는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학까지 들어간 거예요. 대학에 수학까지 들어간 거예요. 비교적 낮은 대학이었지만 수학까지 들어가서 이게 나보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준비를 했죠. 고등학교 문제를 다 풀어보고 또 원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3월 5일날 떨어질 때 있잖아요. 다 준비했는데 대학 수업이라고는 1호 수업을 딱 들어가지고 교수님이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나간다고요. 그거 하기에 있어 보고 쓰러져요. 뇌출혈이라가지고 모든 걸 잃었어요. 인문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다닐 때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다 보는 거였거든요. 대학에 가서 모든 걸 다 해야 됐고 대학만 위해서 뭐 3년을 다 바치는 경우예요. 자격증도 안 없이.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했어요. 26살쯤 되니까 휴학을 연기할 수 없어가지고 자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공백 기간을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이때가 아마 33살 때일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강사가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강사할 능력은 되지 않았어요. 제 지금 발음하는 거 좀 이상하죠? 예, 솔직히 이상하죠? 제가 원래 발음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그때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이건 좀 시간당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활동 지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언어 치료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 또한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되게 발음 교정에 좋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책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 전주가 2주 전에 제가 눈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히는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책을 절대 못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이 왜 TV 보면 하루 종일 뉴스라는 채널이 있죠? 그 채널을 보면은 헤드라인이라로 큼지막하게 글씨가 나옵니다. 그 글씨를 알아서 읽으면 저는 그걸 듣고 따라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언어 발음을 고친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강사가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복지관에서 자조모임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글씨 드신 적이 있었어요. 그 글씨 드신 선생님은 저게 장애인식 개정 강의를 부장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하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는 것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를 되게 많이 쳤어요. 근데 그 제안해 주신 선생님은 저에게 끝까지 해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쌤이 복제를 그만두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에게 인식개선 강의를 해보자는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 내가 무슨 강의냐, 뭐 한순간에 있다. 아, 그래, 뭐 포기하자. 이래도 야, 내가 너 그렇게 열심히 말해줬는데 좀 제대로 해가지고 강의해보지, 이런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그때 언젠가 기회가 올 거다 생각을 하고 저 혼자서 잡히지도 않는 강의를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서울 분당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전에 장애인식 개선 강좌를 양성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고 이제 지원을 해보려 하니까 너무 늦게 본 거예요. 지원자가 다 찼더라고요. 한없이 내년에 도전해서 합격에 꼭 붙도록 하자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요. 추가 모집 공고가 뜨더라고요. 제가 그걸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게 4년제 대학 졸업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병변 1급이라는 것과 그리고 강사 수료증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하니까 된 거예요. 운 좋게 선정이 됐어요. 교육자로. 운 좋게 됐다는 말이 죄송해요. 운 좋게 됐다는 말이 경쟁률이 심했어요. 시험 쳐서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전 교육자 선정이 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께 이랬습니다. 엄마, 나 교육자 선정이 됐어요. 서울 딱 올라가야 돼요. 차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신체적 장애도 있지만 정신적 장애도 있어요.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몸으로 그 정신으로 어떻게 올라가서 이거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지마! 그래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야 된다 하니까
이런 거예요. 야, 혼자 갈 거면 너 혼자 알아서 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한 형의 도움으로 차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제가 썼어요. 자,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갈 때 생각이 있어요. 나같이 사는 장애인이 있을까? 올라가도 나 같은 사람도 없을 거야. 뭐 있어봐야 뭐 몇 대겠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서 보니까 어느 그 협회 회장님도 몇 명 있고 원장이신 분들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총암대 학생을 봤는데요. 이 친구는 외손증이에요. 외손증이 뭐냐면은 장군 체구에서 자라지 않는 걸 말해요. 그 친구는 보이는 장애잖아요. 보이는 장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처가 되게 많았을 건데 근데 안드가 굉장히 밝고 제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지식을 가지고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행동으로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은 1차, 2차로 또 총 2번의 기회가 있어요. 저는 1차 시험에서 떨어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시험을 칠 때 좀 있었던 일이 이 프로젝트가 중간에 꺼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떨어질 때 그 예감을 하지 않았나. 예. 자, 그렇게 저 집에서 1차 떨어진 걸 확인합니다. 밭에 붙어야 됐어요. 2차는 두 번째 기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그때 복지관에 먼저 올라가셔서 학교 가신 쌤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물었어요. 뭐 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붙을 요령은 배웠어요. 그리고 제 발음도 안 좋은 것 같고 강의 기술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 지능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시험이 10분 정도 강의하는 걸 보여준 건데 12월 달부터 3월 시험 때까지 한 3달 가량을 연습을 했는데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저는 이번 시험에서 이거 잘 됐대요. 이거 잘 됐대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 말했죠. 합격 못한다. 올라가서 교육 못 받고 시험 못 친다. 이러셔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합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롯이 제 힘으로 한 거잖아요. 부모님의 그들 없이 제 힘으로 한 거라 가지고 뭐 해냈다는 제 스스로 해낸다는 성취감을 맛보여 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제 시인데 이게 어떻게 전제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잘 다녀오시게 백색의 그때 옷자락도 초로로 물드는구려. 그때가 있기에 땅올 날에 뭐 할 때가 된 거 있잖아. 뭐요? 제가 읽을게요. 네, 읽어주세요. 저 많이.
백색의 그대의 옷자락도 초록으로 물드는구려. 그대가 있기에 다가올 날의 소중함을 느끼니 그대를 떠나보내매 아쉬움이 남는구려. 다시 볼 그날을 기약하며 먼 길 잘 다녀오시게. 아, 이게요, 시가 어떤 거냐면은 겨울이 끝에서 봄이 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힌트를 드리면 백색이 그대 옷자락에 겨울 산이 하얗죠. 하얀 거를 봄이 오면은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게 초록으로 물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러주세요. 제가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을 해요. 원래 이 계정이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바꿨어요. 계정 활용을 못해가지고 망했어요. 신주섭이라고 치셔가지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는데, 보시는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제가 글을 오늘 안 올렸다. 하여튼간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인데요. 여러분 같이 빗장인을 집게 손가락, 앞에 두 개의 손가락 있죠? 잘 쓰는 손가락. 그 손가락으로 쓰면 우리 장애인들은 뒤에 세 개의 손가락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게 손가락은 많이 쓰죠. 우리가 여러 개 음식을 집어먹거나 이럴 때도 집게 손가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좀 힘을 쓸 때는 어려운 일을 할 때 세 개의 손가락도 필요하죠. 쓸모없진 않죠.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처럼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지만 그래도 버릴 손가락이 아니고 함께 쓸 손가락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